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당 여론조사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살짝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도 나왔는데 어이구, 이낙연 신당이 16%예요. 이준석 신당은 20%. 이게 이제 뭐 의향이 있다 이거까지 다 포함한 거여서 뭐 다 합치면은 보십시오. 이게 100이 넘어가요. 지지할 의향이 있다. 뭐 이것까지 다 합친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누가 다수당이 되길 바라는가? 민주당, 국민의힘 33, 제3지대 24, 모름응답, 거절 11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자,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은 63, 부정, 긍정 31.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부정 40, 긍정 52 이렇게 나왔네요. 이 결과 보고 아마 용화대가 경로했어야 하는데 경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윤석열 보면은 좀 많이 안 됐다는 생각도 정말 한 100가지 생각하는 와중에 한두 가지 생각이 나네요. 윤석열의 마누라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금 글로벌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서구권에 의해서 일본에도 소개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윤석열이가 상황을 판단하는 안목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야. 지금 윤석열이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일본 주간 후지는 궁지에 빠진 한국 대통령이 여당 토백에 사직을 요구했다. 이런 기사에서 한국 여론은 김건희가 수상한 목사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고급 가방을 받은 의혹을 문제 삼고 있다. 보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언제 그 최재형 목사가 인사청탁을 했습니까? 인사청탁을 받는 김건희 전화를 들었다. 이게 전부 아닌가요? 예, 기사가 좀 잘못됐는데 그래도 주간 후지하니까 왠지 좀 유력지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계속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취임한 지 2년도 안 돼서 벌써 시력을 잃었다. 보는 안목을 잃었다. 이런 얘기인데 자유주의 정권의 존속보다 부인을 지키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든 윤석열이 상황을 총괄하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안목을 잃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분명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네요. 주간지라서 뭔가 좀 주관적으로 쓸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듭니다만은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취임 전에 윤석열은 청와대 들어가면 누구라도 권력자 병에 걸린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실을 국방부 건물로 옮겼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대통령이 입맛이 쓴 보고를 싫어하니 측근들은 달달한 보고만 하고 실패하면 책임은 외부에 묻는다. 이제는 심각한 권력병 환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스페인판 신문입니다. 베니티 페어라는 신문은 한국의 마리 앙뚜아네트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선물이 비난을 불러일으키다. 와, 스페인 신문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를 한국의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했네요. 자,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아르헨티나 신문 인포바도 총선 전 디올 가방 스캔들이 한국 여당을 분열시켰다. 이런 제목의 로이터 특파원 기사를 통해서 명품 가방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 다뤘어요. 칠레 신문 라테르세라도 김건희의 표절, 학력 위조, 탈세, 주가 조작 이런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 와, 이거 뭐 무슨 영미권에 있는 유력 보도는 물론이고 일본 그리고 남미, 스페인에서까지 김건희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리 앙뚜아네트 월드스타가 됐죠. 우리 김명신이가 이제는 정상 외교 다 틀렸습니다. 김건희는 가는 곳마다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됐거든요. 어디 가서 명품 쇼핑을 했다가는 바로 포착이 되고 전 세계 언론을 타게 될 것입니다. 아, 나가서 저기 대통령 숙소에만 머물러야겠어. 돌아다녔다가는 파파라치가 붙겠어. 어떡하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약속 대련이 아니다.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윤석열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진다. 물론 윤석열과 한동훈의 다툼으로 한동훈이가 덕본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윤석열이가 이런 식으로 한동훈에게 날개 달아주고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리더십이 흔들린다 판단되면은 어떻게든 한동훈 목을 날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서울의 소리 나가서 제가 얘기했죠. 아마 총선 끝나는 대로 한동훈은 미국으로 유학 갈 것이다. 원래는 이제 총리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신임을 잃었단 말이에요. 한동훈이가. 또 뭐 한동훈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부하로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용서해주고 중용한다? 지금 총리 중용설이 있었어요. 총리로 이제 한동훈이를 세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이제 물 건너갔죠. 이상민이를 총리 세운다. 이런 얘기가 파다합니다. 한동훈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대선 그런 거 없어요. 대선에 나올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이는.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지면 말할 것도 없고 이기더라도 한동훈 덕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윤핵관이 얘기한 거야. 윤핵관이 윤석열과 가까운 윤핵관이 한 말입니다. 이게 한동훈에 대한 그 김건희의 분노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약속 대련 맞습니까? 윤석열이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됐는데 이게 약속 대련일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 김영수 영남대 교수가 쓴 글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당 장악력이 눈 녹듯 사라졌다. 눈 녹듯 사라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준석이나 김기현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거 됐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마력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한동훈보다도 한동훈 지지자들이 윤석열과 먼저 선긋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자들도 지금 윤석열과 차별화를 해야 한동훈에게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동훈 팬 카페가 있는데 위드훈이라고 있대요. 여기 그 지지자가 남긴 댓글을 보니까 무조건 윤석열을 감싸지 마세요. 지금 한동훈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대통령실입니다. 많은 또 지지와 동의를 얻었던 댓글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지금 윤석열은 이제 힘이 빠지는 상황이란 거예요. 지금 국정 지지율도 보세요. 지금 지난주보다도 더 나빠졌어요. 긍정이 31%예요. 그것도 무너지게 생겼어. 30%대가. 사실은 이 한동훈 팬클럽은 자생적 팬텀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이 서둘러서 윤석열과 선거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앞으로 이제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 이걸 놓고 이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서는 이런 정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동훈 쪽으로 줄 서야지 되지도 않을 영양가 없는 윤석열에 줄 서면 안 된다. 글쎄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 지지율은 그대로고 한동훈 지지율만 올라간단 말이죠. 뭐 선거 때 보면은 선거 캠프 외벽에 한동훈과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걸리긴 하겠는데 윤석열은 없고요. 한동훈에 대한 그 인기가 자기 당선에 도움이 될까? 그 생각까지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 장악력을 높이려고 한동훈을 앉혔는데 한동훈 때문에 당 장악력이 증발됐다면은 윤석열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아니 한동훈이가 자기 야망을 키우려면 윤석열을 밟고 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걸 간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동훈이가 나한테 충직한 친구이기 때문에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아둔하거나 엉뚱한 조언을 받았다. 한동훈은 배반 안 할 겁니다. 이런 보고를 누군가로부터 받았거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 윤석열이의 그 판단 능력이 대단히 부실하다. 그 일본 주간 후지처럼 시력이 멀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게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또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물론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일부러 윤석열이가 사우디에게 져 주었다 이런 증언도 나왔어요.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이가 그렇게 또 사우디가 되도록 뒤에서 했었고 윤석열도 양해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엑스포는 뭐 그렇다 치고 강서구청장 선거만 보더라도 박빙으로 붙었다 이런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선거에서 참패를 한 다음에 뭐가 어떻게 보고에 문제가 있는지 알려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지금 명품백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히 지금 삽질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벽을 깨는 대신에 윤석열이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약속 대련으로 오해됐던 윤석열 한동훈 충돌 당시에 대표적인 윤석열의 정신적 경호실장 이용이 용산이 한동훈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올렸죠. 근데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동훈에게 민심과 명분이 있다. 딴소리 하는 사람부터 정리해야 한다 이런 질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권은 물론이고 당권까지 한동훈에게 넘어갔는데 아이고 우리 윤석열이가 본인을 검찰총장 시켜준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 때리면서 그렇게 쿠데타를 했는데 야 성렬아 너도 쿠데타를 당한 소감이 어떠니? 자 윤석열의 처지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더 초라해질 것입니다. 집권 2년도 안 돼서 임기 말에나 벌어질 이런 사건들이 주변에서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권 2년도 아니고 지금 당선 2년도 안 된 시점입니다. 아이고 임기 말 증후군에 시달리는 2년도 안 된 대통령 정말 참 황당할 노릇인데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한동훈에게 더 씌워진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씻겨진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건 맞는 말씀인데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아니 임기가 3년 이상 남았는데 지금 저 자기가 세운 김기현이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날렸던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물론 한동훈이 김기현 같진 않지요.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약점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여차하면은 또 윤석열에게 대들어야 자기에게 그 뭐랄까요 아이템 마일리지가 쌓이는 그런 구조와 환경이란 걸 모르지 않고 그런데 법무부 장관 바꾸고 검찰총장도 바꿀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동훈에게는 힘이 없어요. 도구가 없어요. 도리어 이제 역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가족 문제 포함해서 뭐 많은 비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검찰에서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사생활 관련해서 윤석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틀림없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 측근들도 분명히 윤석열에게 결단을 요구할 겁니다. 한동훈 이거 저희들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충성파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윤석열을 꼬드기고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이 조국이 당했던 수사만큼 수사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감당 못할 겁니다. 그 FM 코리아라고 팸코라고 불리는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기서는 그 한동훈을 못생긴 조국이라고 하더만요. 예, 못생긴 조국이라고. 조국이 수사당했듯 한동훈이 수사당하면 한동훈은 그 낌새만 눈치채고 그냥 바로 손 놓고 도망갈 겁니다.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본 역사가 없었죠. 남을 괴롭히긴 했어도 자기가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고난을 통해서 더 커가는 어떤 정치인의 로직을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그 개념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괴롭히기만 했지 지가 당한 게 있습니까? 아마도 자기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거를 봤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될 수는 없다 하면서 도망가게 될 겁니다. 자, 윤석열 독선적 국정운영, 인사실패, 이념공세, 잦은 해외 순방, 술자리 논란,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건희 리스크. 이것 때문에 윤석열은 그동안 휘청휘청거렸고요. 회복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든 이번 총선에서 강력한 응징을 당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당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동훈은 이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고요. 보십시오. 이준석이는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대선도 이기고 지선도 이겼는데. 근데 0.7%포인트 차로 간신히 이겼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친윤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이준석이. 선거에서 졌다? 한동훈이가 살아남을 여지가 없죠.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당이 선거에서 진다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바로 이제 레임덕이 오는 것인데 만약에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그게 그 덕이 한동훈 덕이지 윤석열 덕이 되겠습니까? 윤석열의 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선방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웃이지 아웃. 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은 완전히 더 이상 윤석열 한동훈 편이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김우식님, 이미 대세는 정권 심판원으로 굳어졌고 민주당 당내의 선거구제 문제와 공천 잡음만 최소화한다면 또 한번 서울의 봄이 올 것 같네요 라고 예측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역대 최악의 상대 정당이자 반사이익 최고조일 시점인데 입 닫고 아무것도 안 하는 무능한 정당 이미지를 굳혀나가는 민주당 너무나 안타깝네요. 총선 가면 압승한다지만 참.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국민의힘 윤석열 한동훈 모두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기대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